안녕하세요. 김상학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출입이 감소하면서 급격히 늘어난 범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죄입니다. 명예훼손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삶이 피폐해지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범죄의 가해자는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만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 범죄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는 형사고소 등을 통해서 가해자의 처벌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즉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명예훼손 피해자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 번째, 가해자의 행위가 위법해야 합니다. 가해행위가 명예훼손 범죄 성립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즉 피해자가 특정되었고 해당 사실이 주위에 퍼질 수 있는 공연성 등을 갖춘 경우에는 그 가해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가해자에게 고의 내지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해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가해행위의 위법성 내지는 가해자의 고의 내지 과실 요건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요건에 대해서는 그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우선 손해발생 사실을 입증해야 되고, 다음으로는 해당 손해가 가해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임을 입증해야 됩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는 대체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신과 진료 내역 등을 제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정신과 진료 내역 등의 입증으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히 인용될 수는 있지만 청구 금액에 비해 인용되는 배상액이 터무니없이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추정할 수 있는 간접 사실들을 최대한 재판부에 현출하는 방법으로 인용되는 금액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명예훼손 행위가 단발적이었는지 혹은 지속적이었는지,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피해가 얼마나 확산되었는지 등도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장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예훼손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앞서 가해행위가 인터넷에 게재된 글의 가해행위로 인해서 인터넷에 게재된 글의 삭제 등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 청구권의 일환으로 해당 글의 삭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그 글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가해자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무관하게 해당 글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에 앞서 손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해당 글의 삭제 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예훼손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그에 앞서 명예훼손적인 글의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